네, 우리 지역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서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이끄는 이슈 길잡이 정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보시겠습니다. 혹시 정상욱 기자는 제가 알기로 네. 그 차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네, 관심만 좀 많습니다. 예. 전기차 사실 생각도 있으세요? 네, 전기차는 저도 당연히 사고 싶은 거고요. 현재 예.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는 내연기관차로서는 제 인생의 마지막 차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다음에 차를 바꾸게 되면 전기차를 탈 거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보시는 그렇죠. 것처럼 이제 전기차 포비아라고 하죠. 네네. 공포증 맞습니다. 뭐 이렇게 네네.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사회적 갈등까지 있다고 하는데 네네. 자, 이게 최근에 인천의 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맞습니다. 나면서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네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큰 사회적 지금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인데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무려 그 전소된 차량 그리고 부분소 그리고 그을음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 차량만 무려 880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앞으로 이제 대규모 무려 추정액 100억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그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생겼는데요. 바로 화재 피해를 입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그 차주 그리고 보험회사 그리고 그 차를 제작한 제작사 간의 100억대 소송전이 현재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 이슈가 많이 됐는데 이게 뭐 인천 뭐 청라의 한 아파트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적잖게 전기차 화재 사고가 그동안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최근 3년간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점점점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 3년간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모두 9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꽤 많았네요. 예, 맞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인명사고는 없었고요. 그중에 8건이 바로 다행히도 지상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화재 사고여서 진압하는데 큰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점점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한 건은 그럼 어디서 발생했냐? 군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는데 바로 그 인천 사고와 비슷한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인천과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때 제시가 그 골든타임에 적절히 작동을 해서 조기 진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크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도 뭐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도 하고 뭐 친환경차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등록된 전기차가 꽤 많죠, 우리 지역에도.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전북 지역에만도 등록된 우리 전북 지자체에 등록된 그 전기 자동차만도 2만 1,000대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그 수요들이 커지고 있고 또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갈수록 이런 자동차들이 전기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단위 아파트들 특히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지상 주차장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100% 다 지하로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지하 주차장화 있고 그 이외에 주거 공간들이 설립되는 형태이고 오피스텔 상업용 빌딩들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함께 전기차 충전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있는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일단 옮기는 게 좀 더 그나마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냐라는 방안들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의 구조, 지하 주차장 중심의 구조로서는 옮기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그 소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속히 개발이 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갈등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공지도 붙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웬만하면 지상에 주차해달라.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부 그 아파트 주차장이라든가 상가에서는 전기차 지하 주차장에서 좀 늦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좀 옮겨주세요라는 이런 그 안내 문들도 내걸리고 있고요. 문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2만 1,000대나 달하고 지상 주차장이 없어지는 마당에 이게 자칫하면은 민민 간의 갈등화 될 건데요. 이 문제가 단순히 아파트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거나 사회 전반으로 지금 불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천 사례 같은 경우 무려 100억대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100억대에 달하는 소송전을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
좀 더 덧붙이면 중고차 시장, 신차 시장, 보험사 등등으로 지금 불똥이 전방에 네네.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인천 청라지구 사고 직전 네네. 일주일 대비 사고 직후에 일주일간 우리 국내 주요 대표적인 온라인 사이트 중고차 네. 거래 사이트 중 하나인데 무려 매물량이 184%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제의 주역이 됐던 그 차, 사실 모델. 예, 삼각별이죠. 예. 흔히 삼각별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수입차인데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인데. 예, 맞습니다. 신차가가 1억을 호가하는 네. 자동차인데 지금 중고차 매매 시장에는 5천만 원대까지 그래요? 반값에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고요. 문제는 네. 중고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신차 시장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네. 보니까 국내 현대기아차를 중심부터 필두로 해외 수입차들까지 잇따라서 지금 핵심인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배터리를 그렇죠. 어느 나라의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지금 그것까지 따지고 예, 있습니까? 현재 차례대로 지금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중고차 가격이 이 차 네네네. 꽤 유명한 브랜드 차고 네네네, 맞습니다. 중고차가 그러니까 네네. 신차가가 네네네. 1억을 호가하는데 네네네. 5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이번 네네. 기회에 한번 전기차로 갈아타시는 것도 예, 그러고 싶은데 네. 사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네. 제 주머니 사정도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일을 지금 겪고 나서 네. 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 내연기관차를 좀 더 타야 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자체도 그렇고 네. 정부도 그렇고 관련된 대책을 네네네. 내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네, 다음 이슈 볼까요? 네, 오랜만에 등장한 이름입니다. 이스타 항공 한참 논란이 됐던 항공사인데 이게 사실 이제 전북의 하늘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사다 뭐 네네. 그렇게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네네. 최근에 이 이스타 항공에서 군산 제주 간 노선 운항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이런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네네. 군산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군산 제주 간 항공노선 이용자들이 줄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물가지 않습니까? 네. 기름값, 인건비 이런 거 상승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항공업계 그리고 지자체 안팎에서는 사실은 이스타항공이 그런 것보다는 네. 속내용을 좀 따져보니까 그런 수익성보다는 국내 노선을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국내 노선을 좀 네네네네. 정리하고 오히려 요즘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노선 쪽을 좀 더 국제선을 확장하려는 그런 아.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절기에 왜 운항을 중단하느냐에 대한 문제, 뭐 군산공항 시설에 대한 노후화 문제, 뭐 네네네.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네네네. 그래도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군산시가 관련해 가지고 착륙료 지원금이나 손실보조금 같은 거를 우리가 혈세로 지원해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북자치도 그리고 군산시 쪽의 입장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타항공이 취항한 지가 2015년부터 취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코로나 파동 2020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0년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 네. 직전까지 그러니까 약 5년간 전북자치도 그리고 군산시가 지원한 손실보전금만 약 16억 원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작년이었죠. 작년 10월에 운항을 재개를 했었는데 재개 이후에 올 6월까지도 이미 5억 원 이상 추가로 손실보전금이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건 아닌 것 네네네. 같고요. 또 하나 전북자치도 판단으로는 현재 군산공항 이용률이나 이런 거는 타지방공항에 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네네. 거고요. 재빙빙 시설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 하반기에는 군산공항도 그런 시설들을 도입이 예정돼 있다. 따라서 확보하겠다. 예. 운항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 네네. 운항 중단할 사유가 없다라는 네네.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운항 중단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최대한 마지막까지 이스타항공하고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네. 도민들 같은 경우는 네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제주도만 가려고 해도 네네. 군산이 막혀버리면 네네. 광주내, 청주내 그렇게 이제 그렇죠. 다녀야 되잖아요. 배 타고 가든가. 불편함이 네네. 있는데 네. 전북의 하늘길이 또 막힐 네. 위기가 생겼다. 좀 아쉽네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전북 국립대들 왜 이러나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최근에 전북대학교에서 재학생, 졸업생 해가지고 무려 32만여 명의 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또 군산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총장이 구속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위기 상황들이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전북대 건부터 살펴보죠. 네네네. 그 유출 32만여 명 유출됐다고 네네.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역대급 해킹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발생 시점이 바로 그 7월 29일인데 전국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사실 전북 자치도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들도 지금 화들짝 놀라서 전부 다 그 개인정보 그 관리 시스템, 방호벽 그 방호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하고 이러는 계기가 됐는데 사건을 좀 설명하자면 무려 일단 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서 해커에게 네. 탈취 당한 상황인데요. 전북대가 개교가 1947년 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약 그 77년 정도 됐죠. 네. 그동안 무려 77년간 그 디지털 정보로 가지고 있었던 그 재학생부터 졸업생, 그다음에 네. 평생교육원, 회원, 그리고 교직원 등 해서 개인정보들은 약 그 건수가 대략 한 32만여 건인데 이 부분이 다 털렸다라는 겁니다. 개인정보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유출이 됐냐? 네, 어떤 보면은 이름부터 주민번호까지 핵심이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소 등등 해가지고 예. 최소 그 개인정보 종목별로 최소 29가지부터 최대 74가지, 80 그러니까 70여 가지에 달하는 이런 항목들이 현재 유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정석 기자는 전북대 졸업생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털리진 않았겠네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 조금 안심하는 면도 있었는데, 예, 나는 그래도 전북대 출신이 아니니 다행이다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래요? 다행입니까 그게? 예. 그런 생각까지 사실 했었는데,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기자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출입하기 전에 개인 정보를 다 제공하고 그렇죠. 신원 조회까지 다 거쳐서 문제가 없을 때 예. 출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과거에 제가 교육 네. 담당 기자할 때 전북대를 한 2년여간 출입을 했는데 저 역시도 네. 이미 그때 개인정보를 다 제공을 했었고 네. 심지어 자동차 번호까지 다 제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제공했고 신원조에 거쳐서 이렇게 한 2년여간 출입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 제가 제공했던 개인정보까지 다 탈취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저도 현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거 한번 그 네네. 학교 측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정석 기자 정보 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사실 전북대 출신으로서 전북대 출신이 아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정석 기자의 말에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저는 개인정보 털렸을까요? 안 털렸을까요? 당연히 털리지 않을까요? 안 털렸습니다, 저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튼 특수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제 이제 아내가 전북대 뭐 학사, 석사 그다음에 뭐 교직원까지 쭉 해왔는데 정말 100가지가 넘는 개인정보가 다 털려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관련해 취재를 해봤는데 이 전북대학교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방호벽이라고 표현하셨던 정보 보안 시스템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시스템이 10년이 훨씬 넘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IT 기술들이 발달하고 해커들도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 보안 시스템을 최신의 것들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또 너무 오래된 시스템을 쓰고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전북대 측에서는 관련해가지고 한 100억 원 정도 꽤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100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최신형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좀 이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좀 있다가 바로 대학 교수들의 성추문 사건들이 좀 벌어졌잖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전북대에 재학 중에 재직 중인 한 교수가 대학원 교수인데요. 대학원을 맡고 있는데 자신의 제자인 그 대학원생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 사건을 좀 더 되짚어 보면 이 사건이 그 지난해 5월로 작년 5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그 피해 학생들이 대학 내 그 인권센터에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대학 측도 자체 조사를 거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를 했는데요. 바로 정직 3개월을 징계 조치했는데 그게 풀린 시점이 바로 최근에 올 들어서 풀리면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됐고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너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경찰 측에 소장을 고소하게 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네. 전북대학교가 그래도 그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안에서는 꽤 큰 국립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만 뭐 이런 네네네. 사건들은 좀 네. 너무 자주 종종 벌어지는 왕왕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네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저도 네네. 사실 전북대 출신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는데 전북대의 경제적 가치가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네.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네네네 맞습니다. 그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예, 바이에른 뮌헨 구단의 가치와 같다. 뭐 이런 네. 홍보를 했다면서요? 이거 네, 사실입니까? 네. 전북대가 늘 하는 그 홍보 내용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지방 거점. 국립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전북에도 이제 여러 개의 국립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래서 지방 거점 국립대, 거점이라는 표현을 항상 쓰는데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좀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이제 홍보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네. 추가가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흔히 그 경제적 가치를 따질 때 내놓는 그런 분석 기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경제적 가치로 눈했을 때 좀 더 홍보 효과가 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전북대 측도 바로 이런 한국은행이 사용하는 경제적 가치 분석 기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했더니 예, 맞습니다. 우리 대학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홍보 차원에서 좀 해봤더니 얼마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가 네. 미래 가치라든가 이런 걸 딱 총 따져봤더니 무려 6조 3,300억 원 정도 되더라.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좀 관심 있는 아무래도 스포츠가 네. 그중에서도 축구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을 봤더니 거기도 6조 원대야. 우리하고 비슷해서 이렇게 홍보가 예. 된 겁니다.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개해드렸듯이 그 역대급 해킹 사태 네. 그리고 또 곧바로 또 터져버린 그 네. 교직원 성추행 파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악재가 이어지다 보니까 야 그 바이에른 뮌헨이고 뭐고 간에 지금 그런 거 홍보할 때냐 대학의 본연의 역할이 네. 기본부터 자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빈축을 사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제가 전북대 출신으로서 참 뿌듯하기도 하면서 부끄럽기도 하는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군산대 얘기 들어보죠. 네. 군산대 총장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공교롭게도 이번 두 사건 다 우리 지방의 국립대들입니다. 그렇죠. 대표하는 그 국립대들인데, 그 사실 이제 2018년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건데요. 네네. 그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바로 2018년에 군산대 대학 내에 있는 해상풍력 연구원장에 재직했던 시절에 발생한 사건이 이번에 네네. 터진 건데요. 바로 그 해상풍력 연구원장 시절에 따낸 그 국책사업,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에 그 무려 272억 원대에 달하는 국책연구개발 사업을 따냈는데요. 맞아요. 그때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죠. 화제가 됐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 주역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장호 총장이.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들을 연구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이 사업을 따르면서 그런 그 큰 지역사회 파급 효과도 막대할 거라는 큰 기대를 낳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다 할 성과도 없었고 네. 그래서 4년 만에 이미 그 연구개발 사업은 국가에 의해서 강제 중단 조치가 된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뭐 사업이 잘 안 됐다고 구속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 과정이었는데 연구 성과가 없는 것도 문제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아무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는데 이미 150억 원대에 달하는 연구비가 이미 사용이 된 사실이 밝혀졌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연구 사업을 따낼 때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풍력 발전의 핵심인 터빈은 국내 대표하는 그 터빈 제작사 중 대기업 중에서 한 곳에서 기증해주겠다, 연구용으로 기증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국책 사업을 따낸 건데 알고 보니까 MOU 말 그대로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는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 내용인 겁니다. 바로 그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터빈도 오지 못했고 연구 개발이 진척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에서 150억 원이 이미 사용됐는데 현재 좀 더 그 수사가 진행이 돼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공금이 유용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들통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비슷한 패턴으로 유용되는 게 연구비를 연구원들한테 줘놓고 그다음에 그 일정 비용을 다시 페이백 받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그 국립대 총장, 현직 총장이 좀 네네네. 구속되는 이례적인 사건도 네네네. 있었다. 그런 내용도 짚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립대들 왜 이러나 좀 반성하고 다시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